아침 6시 반.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서 술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들이 깨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엄마 해장국 있어? 거친 목소리, 탁한 눈빛, 구겨진 러닝 셔츠. 제 아들은 남들이 말하는 노총각입니다. 52세 아직도 저랑 한 집에 삽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저렇게 술로 세월을 버리더니 결국 간 때문에 먼저 갔지. 대체 이 집의 남자들은 왜 다 똑같은 걸까? 냉장고에서 남은 국을 꺼내 데우면서도 저는 습관처럼 가스레인지 위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어제 밤에도 아들이 대충 라면을 끓여 먹고 가스를 안 잠그고 잔 적이 있거든요. 야, 가스 좀 제대로 잠그고 다녀. 너 없을 때 집 타버리면 나 어디 가서 살아. 투덜거리면서 말은 해도 제 목소리는 어느새 힘이 빠져 있습니다. 10년, 20년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공기 같은 소리가 돼버렸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고 해장국을 먹습니다. 국물에 김치 한 점 올려서 입에 넣지도 않고 멍하니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쟤도 알고는 있을까? 이대로 늙어가다가 어느 날 나 혼자 먼저 눈 감으면 자기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는다는 걸. 매일 반복되는 지옥 같은 일상. 저희 집은 30년째 살고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울에서도 한 발짝만 나가면 나오는 경기도 외곽 작은 동네. 버스 종점 옆 비가 오면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골목 끝. 거기가 제 인생이 굳어버린 자리입니다. 아들은 젊을 때 공장도 다녔고 택배도 했고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하지만 40이 넘고 50이 넘으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렸는지 지금은 고정된 직업이 없습니다. 가끔 일용직 나가서 하루 벌고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소주와 캔맥주를 사옵니다. 밤 10시. 골목 끝에 편의점 봉투가 보이면 저는 창문을 닫습니다. 술 취한 아들이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까봐 윗집 옆집 눈치가 보여서요. 엄마는 왜 나 낳았어? 이렇게 살 거면 나를 왜 이 세상에 내놨어?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다, 내가 너를 낳았지.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요즘은 그 말이 나와도 그냥 설거지를 계속합니다. 울림도 화내림도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도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은 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니, 그런 아들을 뭘 또 장가를 보내요? 그냥 각자 살게 두지. 근데요. 저는 아직도 며느리를 기다립니다. 아들을 생각해서라기보다. 사실은 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 늘 생각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쟤 혼자 남잖아. 내가 밥도 못 해주고 잔소리도 못 해주고 감기라도 나면 약 사올 사람도 없잖아. 그래도 누군가 옆에 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시장에 장 보러 가면 제 또래 아주머니들이 손주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집을 장만했다네. 손주가 할머니 하면서 안기는데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니까. 그 말을 들을 때면 저는 괜히 무로 깍두기를 더 썰면서 고개만 끄덕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제 아들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TV 뉴스를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너 소개팅이라도 한번 해볼래? 교회 집사님이 멀쩡한 아가씨 있다고 하던데. 이 말만 꺼내면 아들은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엄마,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해? 그리고 나 결혼 같은 거 자신 없어. 그 말을 들으면 제 심장은 꼭 구겨진 종이처럼 조용히 찌그러집니다. 속으로 소리칩니다. 그래도 해봐야 알지 않니? 너 인생이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쉰둘이면 아직도 나이 들고 늙은 신랑 축에도 못 들어. 밤마다 저는 방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쳐봅니다. 교회 김집사님 딸 48세 미혼. 옆집 이모 친구 조카 이혼녀 아이 없음. 남들이 뭐라 해도 저는 아들을 위해 며느리감을 메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 같아서요. 운명을 바꾼 그해 여름 장마. 그러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TV 속 얘기 같았어요. 설마 우리 동네까지 그렇게 되겠어. 장마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은 또 술을 마시러 나갔고 저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홀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집중호우 경보, 저지대 주민 대피 요망. 그때도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에이, 또 괜히 겁주네.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집 안까지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골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물 찬다. 차 빼. 차. 하수구 막혔어. 이쪽 다 잠긴다. 창밖을 보니 골목길이 이미 작은 개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빗물이 하수구를 다 덮어버리고 집 앞 계단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그 순간 현관문 아래 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룻바닥이 축축해지고 곧이어 냉장고 밑으로 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간 안 되겠다. 저는 서둘러 이불을 소파 위로 올리고 멀티탭을 빼고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깜깜해졌고 바깥에선 사람들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물이. 전화가 겨우 연결되려는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있는 힘껏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엄마, 문 열어. 아들이었습니다. 비에 홀딱 젖은 얼굴,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지만 그 눈에선 술기운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야, 너 왜 이제 와? 이거 봐, 집에 물 다 들어왔어. 소리치려 했지만 그 순간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에 휩쓸려 거의 넘어질 뻔했거든요. 아들이 제 팔을 얼른 잡았습니다. 엄마, 위층으로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저는 쉰둘 먹은 제 아들의 등에 엎여 집 앞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빗속에서 아들의 어깨는 젖은 모래주머니처럼 무거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순간 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애도 한때는 내 등에 엎여 울던 작은 아기였지. 내가 잊고 살았네. 쟤도 아직 내 아기라는 걸. 예상 밖의 만남, 뜻밖의 인연. 윗집은 원래 조용히 혼자 사는 50대 초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혼하고 혼자 사는 분이래라고. 뒷말을 할 때도 저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지요. 그날 밤 물에 젖은 우리 모자를 보자 그분이 자기가 쓰던 수건과 옷을 내줬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기서 밤새세요. 바깥 지금 상황 심각해요. 아들은 낯설게도 고맙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던 애가 말이죠. 우리는 그 집 작은 방 한 구석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에선 구급차와 경찰차 사이렌이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나이가? 52예요.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제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하자 그분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48이에요. 혼자 산 지 꽤 됐고요. 사실 저도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무겁죠. 그 말이 괜히 제 심장을 쿡 찌르더군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한번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제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좀 많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저런 말을 다 하네? 언제 저런 생각을 했다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서도 비가 오고 있었구나. 그날 밤 우리는 세 사람 한 집 거실에 모여 앉아 라디오에서 나오는 재난 방송을 들으며 뜨거운 컵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장마가 남기고 간 것. 며칠 뒤 집안에 들어가 보니 가구는 다 젖어 썩어가고 장판은 들떠 있었고 냉장고도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이사 얘기까지 나오는 아수라장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물이 아니라 제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술을 확 줄였습니다. 아니, 거의 끈타시피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엄마 나 이제라도 뭐라도 해볼게. 그는 복구 봉사 나온 사람들 틈에 끼어 자원봉사처럼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골목 청소를 도우며 동네 사람들한테 몇 번이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끄럽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난 뒤 동네는 엉망이 됐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 사이에는 더 가까워진 공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윗집 그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가끔 셋이 밥 한 번씩 먹을까요? 그날 이후로 아드님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굳어있던 돌덩이가 조금 아주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 제발 이 아이 인생에도 한 번만 따뜻한 장마를 내려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어쩌다 술도 마시고 여전히 취업은 쉽지 않고 앞날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여름 장마 이후로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 오늘은 비 안 온다. 우리 집 정리나 좀 더 해볼까? 가끔은 윗집 그분이 김치 한 통을 들고 내려오기도 하고 아들은 쭈뼛거리면서도 그분 짐을 들어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살짝, 아주 살짝 그 둘을 훔쳐볼 때면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도 엘리베이터 없는 이 낡은 계단이 갑자기 작은 꽃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 아들을 장가보내고 싶습니다. 아니, 그 마음은 예전보다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걔 옆에 있어줄까? 그게 걱정이라 억지로라도 며느리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이렇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조금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술잔 대신 사람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이 이 낡은 골목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올해도 또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저는 아마 창문을 닫는 대신 이번엔 먼저 카메라를 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제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얘야, 너 시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냈고 시아버지 아들은 술로 인생을 버리려 했지만 그래도 그 장마밤에 내 시아버지 아들은 자기 엄마를 등에 업고 계단을 올랐단다. 그때 나는 알았어. 아직 이 아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낡은 수첩 한 켠에 조용히 한 줄을 적습니다. 52세 노총각 아들, 언젠가 올 며느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고 있음. 이게 한마는 엄마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한 달쯤 지난 늦여름의 밤이었다. 낮에는 아직 무덥지만 밤 공기엔 가을 냄새가 조금씩 스며들던 시기였다. 그날도 아들은 늦게까지 동네 복구 봉사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온몸에 흙먼지를 묻힌 채 계단을 올라오는데 위층 복도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탁!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순간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들렸다. 아야. 익숙했다. 윗집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들은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 올라갔다.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쓰러진 난간과 깨진 유리컵, 그리고 한쪽 발목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은 그 여자가 보였다. 괜찮으세요? 여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발목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들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다가가 그녀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부축했다. 그 순간 여자의 몸이 그의 가슴에 부딪혔다. 얇은 지반복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느껴진 은은한 샴푸 향기. 아들은 그 자리에서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떨리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여자는 아들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미안해요. 이 나이에 이게 뭐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뇨.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투엔 예전에 거칠고 냉소적이던 기운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마치 오래된 마음속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듯한 부드러움이 스며 있었다. 아들은 그녀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여보냈다. 소파에 조심스레 앉히고 냉장고에서 얼음팩을 꺼내 발목에 대주었다. 조금 시리네요. 참으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아들은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발목을 살며시 고정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갑자기 입술을 깨물었다. 아드님 아니. 민철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마주쳤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둘 사이에는 서늘한 여름밤 공기와는 전혀 다른 뜨겁고 묵직한 기운이 차오르고 있었다. 아들은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분은 윗집이우시고 엄마한테 고마운 분이고. 근데 왜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지? 여자는 갑자기 말했다. 그날 장마 때 등에 업어서 데려올 때 정말 든든했어요. 그 후로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잠이 잘 안 와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들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이 아들의 손등을 덮었다. 아들은 그 손길을 외면하지 못했다. 둘 사이 거리가 한 뼘에서 반 뼘으로 그리고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너무 외로웠어요. 그 말은 마치 지난 몇 년간 가슴속 어둠을 참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처럼 들렸다. 아들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렸다. 여자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기울어졌다. 둘의 이마가 살짝 맞닿고 서로의 숨결이 깊게 섞였다. 그리고 그 밤 폭우가 온 동네를 쓸어갔을 때조차 열리지 않던 두 사람의 감정이 드디어 터져버렸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과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한 밤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저도요. 둘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다. 상대의 품에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따뜻함을 서로 조금씩 되찾아가는 분위기였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근데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죠? 아들은 미묘하게 당황하며 웃었다. 그건 천천히 말씀드리죠. 나부터 제대로 변해야죠. 여자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미 많이 변했어요. 이날 이후 둘의 관계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따뜻함을 찾는 아주 특별한 사이가 되어갔다. 그리고 이 변화는 52세 노총각의 인생을 조용히 하지만 깊이 있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다. 엄마는 김장철도 아닌데 갑자기 배추를 사와선 윗집 여자에게 나눠주려고 올라갔다. 그 사람은 혼자 사니까 잘 챙겨 먹지도 못하더라고. 김치라도 조금 나눠드려야지. 엄마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챙기고 싶어하는 아들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모를 어떤 마음. 그런데 그 문 앞에서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게 된다. 그녀의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진짜예요? 그날 난 너무 무서웠다니까. 그때 내가 업고 내려왔잖아요. 엄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더 열리며 아들이 여자의 손목을 가볍게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엄마 눈앞에 펼쳐졌다. 엄마의 손에서 김치를 담은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졌다. 쾅! 두 사람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다. 엄마? 여자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엄마는 말문이 막혀 아들 얼굴과 여자 얼굴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아들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엄마, 저희 같이 지내고 있어요. 뭐라고? 엄마의 목소리는
50년 쌓인 억울함과 분노와 충격이 섞여 폭발한 듯 떨렸다. 엄마는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 잠깐만 보내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지. 근데 이건 아니잖아. 윗집 사람이랑 몰래 이런 식으로. 아들은 다급히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엄마 오해하지 마. 갑자기 그런 게 아니야. 서로 힘든 시기에 그냥. 엄마는 손을 뿌리쳤다. 그냥? 너 그동안 집에서 술 퍼마시며 방바닥만 긁고 살더니 내가 가슴 졸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 몰래 이런. 그녀도 주저앉아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이런 마음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둘 다 참 외로웠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다. 외로워? 외로우면 다 이래도 되는 거냐? 내 아들 데리고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은 그녀 앞에 팔을 펼치며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그만해. 이분 잘못 아니야. 전 진심이에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히는 듯 복도벽에 기댔다. 속으로 생각했다. 진심? 이게 진심이면 나는 그동안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이날 이후 동네는 하루 만에 소문으로 뒤집혔다. 윗집 이혼녀랑 아래층 노총각이 붙었다며 장마 때 업고 내려왔다더라. 그때부터래. 둘이 밤마다 불 꺼진 다음에 조용히 오가더라. 엄마는 시장을 갈 때마다 등 뒤에 꽂히는 시선들을 느꼈다. 그리고 속으로 씹어 삼켰다. 내가 창피한 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아들과 여자는 소문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버텼다. 아들은 예전에 무기력했던 자신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여자를 위로했고 지켜주려 했다. 그리고 둘은 조심스럽지만 진짜 연인이 되었다. 밤 늦은 시간. 편의점 앞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며 괜찮아요? 소문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당신이 옆에 있으면 괜찮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정도로 둘의 관계는 이미 깊어져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 진지하게 말할 게 있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 그분이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의 손에서 쥐고 있던 묵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쾅.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신 나갔니?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 이제 달라지고 싶어. 그리고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평생 너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욕도 먹고 돈도 벌고 수치도 참고. 근데 이제 와서 왜 너는 날 버리려고 하니? 그녀는 방문 앞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며칠 뒤 세 사람은 결국 마주 앉게 되었다. 아들, 엄마, 그리고 그녀.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는 너희 둘이 불행할까봐 두려워. 나 때문에 너희도 서로 등을 돌릴까봐.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두려워요. 근데 저희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엄마는 한참을 울었다. 말도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그러다 천천히 얼굴을 들고 말했다. 딱 한 가지만 묻겠다. 둘은 숨을 멈추고 바라봤다. 내 아들, 정말 사랑하냐?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사랑합니다. 저도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들은 엄마의 손등을 붙잡았다. 엄마, 나도 사랑받고 싶어. 엄마는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지그시 닦았다.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겠지. 그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울었다. 엄마는 슬픔과 안도, 외로움이 뒤섞인 눈물을, 여자는 죄송함과 감동이 섞인 울음을, 아들은 해방감과 두려움이 함께 터져나오는 눈물을. 며칠 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엄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하렴.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누구도 예상 못한 한 문장이 붙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너희, 나랑 같이 살아라. 아들과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엄마의 얼굴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마음은 너무도 간절했다. 내 아들, 제발 더 이상 나랑 멀어지지 마라. 아들과 그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의 결혼은, 사랑은, 미래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가족 갈등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엄마는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 같이 살자. 나 혼자 남겨지는 거 싫다. 아들과 그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잠시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세 사람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다. 그러나 첫날부터 미세한 균열은 눈에 보였다. 저녁을 먹을 때였다. 여자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엄마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없이 냄비 뚜껑을 열었다. 이거 된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아, 네, 그럼 조금. 아냐, 내가 할게. 네가 모르는 건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여자의 눈빛에 작은 그림자가 스쳤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오늘 또 시작이구나. 며칠 뒤 갈등은 더 또렷해졌다. 엄마는 여자가 아들 옷을 개는 걸 보더니 말했다. 그거 그렇게 개면 나중에 다 구겨져. 아, 네. 제가 다시. 됐다. 내가 할게. 아들은 그걸 보며 애써 웃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해야 하지. 밤에 아들과 여자가 둘만 있을 때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나 노력하고 있어. 근데 어머니가 자꾸 나를 집에 들여온 사람처럼 대해. 아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해. 엄마는 외로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여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에서 나 잘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아들은 조금 불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시장에 갔다가 또 듣지 말아야 할 소문을 듣는다. 아이고 김 여사. 윗집 아줌마랑 내 아들 원래부터 그렇다며? 장마 때는 밤마다 같이 있었는데? 결혼도 한다며? 근데 김 여사도 같이 산다며? 어휴 별일 다 있네. 엄마는 장바구니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 앞에서 폭발했다. 내가 동네에서 무슨 꼴을 당하는지 알아? 사람들이 내가 둘 사이 끼어있는 늙은이라고 수군거려.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희는 너는 조용히 해. 내가 오기 전에는 내 아들 욕하는 사람 없었어.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아들은 엄마 쪽으로 다가갔다. 엄마, 그만해.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울먹였다. 넌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좋구나.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말없이 뒤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밤 여자는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짐을 들고 문을 나가려 할 때 아들이 뒷문을 막아섰다. 가지마. 나 여기 있으면 당신 엄마 더 힘들어져. 우리 둘만의 문제야. 왜 엄마 눈치를 봐야 해?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랑 자식은 아무리 싸워도 결국 다시 붙어. 근데 나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방인이야. 아들의 표정이 무너졌다. 속으로 절규했다. 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 것뿐이지? 왜 사랑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그러나 그녀는 그의 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잠시만 떨어져 있어 보자. 진짜로 결혼할 인연이면 다시 붙을 거야. 그리고 문을 열고 흐릿한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아들은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여자가 떠난 후 아들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엄마는 처음엔 속상해서 그런가 보지 하고 넘기려 했다. 그런데 아들이 술을 끊었던 손으로 다시 편의점 소주를 들고 온 걸 본 순간 엄마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늦게
아들은 부엌에 앉아 소주잔 앞에서 아무 말도 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또 이 애를 이렇게 만든 건가? 그때 아들이 낮게 말했다. 엄마, 나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어. 엄마의 눈이 그 자리에서 번쩍 뜨였다. 50년 넘게 살아오며 아들이 처음 한 말이었다.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 주고 싶어. 그 말에 엄마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 순간 엄마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진짜 외로운 사람은 나가 아니라 내 아들이었구나. 다음 날, 엄마는 조용히 윗집 그녀의 초인종을 눌렀다. 아, 어머니. 여자 얼굴엔 놀람이 가득했다. 엄마는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뭐죠?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이 있어. 내 아들 살려줘. 여자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내가 욕도 하고 미워도 했다. 근데 내 아들 술 다시 잡았어. 그 사람 옆에 너 없으니까 다시 무너지고 있어. 여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는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우리 집 비밀번호야. 내가 다시 들어와줘. 여자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울기만 했다. 며칠 뒤, 엄마와 여자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다. 여자는 수줍게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래요? 아들은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말했다. 둘이 결혼해라. 아들은 놀라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미소 지으며 하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너 더 늦기 전에 행복해져라. 내 욕심 때문에 너 인생 붙잡아 두고 싶지 않다. 아들은 눈물을 쏟았다. 여자도 울었다. 그리고 엄마도 울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들은 속으로 말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